Previously. 윤석열 총장은 수구 검사 오래 하죠. 조국 수사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었을까? 조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파워를 이겨낼 수가 없다. 우리 죽을 거다. 우리 죽을 거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하고 네. 청와대 가서 맞짱을 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맞짱까지는 아니고요. 맞짱은 아니고. 그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아니 뭐 그것 때문에 아마 조국 수석이 뭐 저를 미워한다고 뭐 저는 그렇게 들었긴 했는데 맞짱은 아니고 이제 그게 할 말을 하신 정도? 뭐 그렇죠. 저는 뭐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한 것은 아니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뭐 권력기관 개편 무슨 보고를 하라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권력기관 개편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꼭 집어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분명히 뭔가 싫은 소리 하려고 오라고 하는가 보다 이러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 한참 하고 있는데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같은 얘기를 하면 그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잠시 창밖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모 비서관이 저기 김웅단장은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조수석이 그때 그래 옳다 잘됐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때 저한테 대해서 뭐 의원들 쫓아다니면서 뭐 문건 이렇게 뿌리고 다니고 그러시는데 그 문건 저기 김 단장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만듭니다. 잘못된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삼으시는 부분은 조국 수석께서 회장으로 있었던 학회에서 나왔던 세미나 자료를 그대로 요약한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더니 막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냐? 반대하지 마라. 따르라 뭐 이러시더라고요. 뭐 근데 뭐 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앞에 형사정책단장 김웅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사정책단장입니다. 형사정책단장은 국민한테 가장 유리한 형사사법제도를 만드는 일을 하라고 이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수석님은 수석님 일을 하십시오. 저는 제 일을 하겠습니다. 수석님은 수석님 일을 하십시오. 저는 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적이 쫙 흐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적이 쫙 흐른 다음에 갑분싸. 예, 그러면서 그만하시죠 라고 해서 이제 그걸로 회의가 끝났고 회의 끝나고 오면서 그때 같이 갔던 차장님이나 검사장님한테 미안하다 그랬죠. 저 때문에 두 분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 다 가자고 그냥 돌아가자고. 근데 이제 그거 하고 또 이제 저기 뭐 잘 아시잖아요. 그 저기 산불 정책이라고. 이 수사권 조정은 국민한테 불편하고 서민한테 불리하고 수사기관 권한이 너무 세져서 부당하다. 그걸 어떤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주 격분하셔가지고 TV 토론 프로그램에 이제 나가지 말라. 나오셨잖아요. 김웅 대검 미래기획단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생 토론에 나오셔가지고 그 똑같은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그때 나가서 네. 그때 이제 사실은 경찰에서 그날 안 나왔잖아요. 오늘 저녁 6시 35분쯤 경찰 측에서 기존의 출연 입장을 번복해서 나오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해 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경찰까지 안 나올 정도로 절대 나가지 말라. 절대 나가지 말라 너무 싫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래요? 한 5명이 전화가 왔었어요. No! God, please, no! 날 5명이 전화가 와서 내 얼굴 봐서 제발 좀 안 나가주면 안 되겠냐. 꼭 거기 나가야 되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전화도 한번 드렸잖아요. 국장님이 뭐 이런 지하에 안 된다고 뭐. 시청자와의 약속이 중요하니까. 방송은 장난이 아니니까 네, 나오셔야 네. 된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렇게 네. 이야기하셨어요. 네. 방송 장난이 아니라고. 안 나오던 우리는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저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뭐라 했냐면 사실 JTBC 측하고도 합의가 다 됐다, 오케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안 됐던데요. 전혀 안 됐던데요. 그리고 첫정에서 난리가 났던데요. 그랬더니 그건 내 얼굴 봐서 안 나가면 안 되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약속 지킬래요. 그러고 이제 나왔죠. 아무튼 그래서 그 청와대 가서 맞짱 뜨시고 또 나가지 말라는 TV 토론에 나오시고 그래서 좌천되셔서 법무연수원 가신 건가요? 그때? 그랬다고 뭐 저는 들었죠. 근데 제가 직접 뭐 들은 건 아니고 노무일 총장님이 떠나시면서 후임 총장한테 다른 거 몰라도 행정단장은 좀 챙겨주라. 행정단장. 여기서 후임자라 하면 윤석열 총장. 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윤석열 총장도 상당히 그 부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뭐 워낙 완강해서. 근데 저는 좋았습니다. 사실은 그 진천에 이 법무연수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공기도 맑고 거기 가서 뭐 책도 정말 많이 읽고 참 좋았죠. 근데 지금 이 정권에 계신 분들은 그 법무연수원, 진천 법무연수원이 이게 좌천의 성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보낸 분들이 여러 명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가 그렇게 웰빙 라이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곳인데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그 뒤에 이제 여럿이 거기를 가서 한동훈 검사장도 가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 검사라면 모름지기 법무연수원을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진천 한번 갔다 와야 그게 참 검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뭐 법무연수원은 교육기능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하는 창의적인 지식인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변화와 혁신의 법무연수원. 그래서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할 때 중점을 둔 게 형사부를 확대하고 특수부 이런 쪽은 힘을 빼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완전 거짓말인 게 뭐냐면 처음에는 특수부를 엄청나게 우대했죠. 서울중앙지검이 3차장 산하에서 4차장 산하로 늘어나고 특수 수사를 하는 검사 숫자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어나게 된 게 다 이 정부 조국 수석 때 그때 다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다 그 수사가 조국 수석 본인한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 특수수사를 안 하고 형사부를 우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완전히 정말 국민을 상대로 뻔뻔하게 거짓말한 거예요. 결국 형사부 검사들 우대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대한 검사들은 다 누구죠? 한동훈 검사한테 플라잉 어택 해가지고 들어 누웠던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잘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면서 뭐 형사부 검사를 우대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형사부 검사들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그때 제기를 하셨는데 경찰이 비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특히 수사랑 정보를 같이 갖고 있게 돼서 중국식 공안이 된다 막 그런 주장을 맞아요.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 1호 법안으로는 그래서 정보경찰 폐지 법안을 낸다 그러셨는데 그거를 잘 돼가고 있나요? 그 법안? 이 정보경찰의 힘이라는 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지금 정보경찰 법안 폐지 법안을 내면 여야를 막론하고 10명의 공동 발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누가 감히 그걸 할 수 있겠어요. 특히 지역구에 있는 의원 같은 경우에 정보경찰한테 한번 밉보이게 되면 지역구 관리는 아예 못한다고 보셔도 돼요. 권은희 의원실에서 경찰청 정보 이과 업무보고를 청와대 업무보고한 자료를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정보경찰이 청와대에 우리가 옛날에 우병우 때 사라졌던 공직자들에 대한 그런 이른바 검증 작업을 4,300명 넘게 했다. 법적으로 근거 없음에도 4,300명에 대해서 검증 작업을 했고 그 자료를 보냈는데 청와대에서 정말 만족을 했다. 다른 어떤 데보다 소상한 자료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놓고 이게 사찰이 아니고 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이 같이 결합이 됐었을 때 어떤 효과를 낳느냐를 알 수 있는 게 가장 결정적인 예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거든요. 대통령의 친구인 사람이 공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 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황운하 청장이 정보경찰을 불러가지고 김기현 시장에 대한 자료를 뽑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자료를 막 뽑아온 거 보고 내용이 부족하니까 밥값도 제대로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막 모아온 자료를 가지고 바로 울산에 있는 그
경찰들이 바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국내 모든 정보를 지금 수집하는 기구는 딱 하나만 이제 됐지 않습니까? 경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하던 데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경찰만 지금 모든 정보를 다 지금 수집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다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러니까 문명화된 국가 중에서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결국 정보경찰은 언제 시작됐냐면 나치의 게시타포가 그 원형입니다. 거기가 정보경찰하고 수사경찰이 같이 붙어있는 형태였어요. 정보경찰 폐지가 없는 경찰개혁은 그건 다 거짓이다. 끊으십시오. 많이 많이 어차피 자르실 것 같아서 말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 중간에 검찰 개혁할 때는 얘기 너무 길어져가지고 어떻게 대가리가 크다. 이거 가발 아닙니다. 가발 아닙니다. 홍 대표님을 못 뵙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과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대표밖에 없거든요.